안녕하세요. 하찮은 사업가입니다. 내 사업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예 제로부터 차근히 시작하거나 초기 사업에 투자를 해 지분을 먹거나 이미 망가진 사업체를 인수하고는 방식이 있죠. 극단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일푼으로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같이 실제로 저와 사업을 시작해봅시다. 사람들은 본인의 브랜드를 키우고 성장을 시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브랜딩은 고사하고 사업을 시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안 퇴사 후 내 사업 갖기가 붐이어서 무작정 사표부터 던지고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퇴사 후 1인 사업으로 전향했을 때 자유롭게 일하는 노마드 라이프가 선망의 대상이 되어 퇴사 후 퇴직금을 온라인 강의비로 다 쓰고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다시 회사로 돌아간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을 모르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도 살아남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직장 경험을 해봤다거나 그 분야에서 알바를 오래 했다면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면 높은 확률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매출 10만 원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폐업 절차를 밟게 되죠. 오늘 주제와는 무관하지만 우선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서 쌓는 경험과 능력은 실제로 사업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에서의 보고체계, 기획서, 일정관리, 협업 등 회사 시스템 안에서 일해본 사람은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추고 팀원 관리, 외주 운영, 전반적인 일의 흐름을 잘 설계를 할 수 있고 기획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등 회사에서 수없이 만든 문서 작성 경험은 타인의 머릿속을 설득하는 기술을 배우고 클라이언트에게 제안 투자 유치 파트너 협상 등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쉽게 내 고객을 의미합니다. 종종 대학을 갈 바에는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는데 명문대의 네트워크와 카르텔은 다른 사람들의 몇 년 경험을 따라잡고도 남습니다. 누구는 보따리상부터 몇 년간 착실히 중소기업을 키웠는데 누구는 서울대를 나와 투자를 받고 순식간에 따라잡는 케이스도 대한민국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자본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흔히 비슷비슷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AI를 이용해서 유튜브나 쇼츠를 키운다거나 구매 대행을 한다거나 초보를 대상으로 크몬과 같은 플랫폼에서 재능을 기부하려고 하죠. 그러한 이유로는 유튜브의 영향이 큰데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카테고리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이나 강의를 보고 혹은 유료 전자책까지 사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도 높은 확률로 망합니다. AI로 월 몇천, 혹은 당근마켓으로 월 몇천, 혹은 바이브 코딩으로 월 몇천 등등. 이런 방법은 대체로 훌륭하고 가격이 너무나 비싸긴 하지만 강의 내용도 진심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의의 문제점은 해당 카테고리 혹은 플랫폼에서만 특화된 내용인데 트렌드는 결국 변합니다. 지금 강의에서 알려주는 특정 방식은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플랫폼이 변하거나 사람들의 구매 방식이 변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이 바로 사업 능력의 기본입니다. 먼저 위와 같은 강의를 듣고 망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자본 창업으로 쿠팡에서 위탁을 통해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탁의 본질은 그냥 중개이고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마 쿠팡을 시작하면 인기 상품군은 이미 수십 개의 동일 상품 페이지가 존재하기에 신입셀러가 살아남기 위해선 초저가 전략을 써야 할 겁니다. 여기에 광고비, 수수료, 반품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질 이익은 거의 없어서 신규 셀러는 광고비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차별화된 제품이 아닌 경우 결국 가격 싸움으로 전락되며 동일 상품 소싱 후 가격 낮추기 경쟁에 들어서면서 마진은 하락되고 단기 소각 구조로 이어지게 되죠. 쿠팡 광고 CPA, 쿠팡 파트너스 등 없이 상위 노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셀러 간 광고비 입찰 경쟁이 과열되는데 특히 마진이 낮은 상품은 광고비가 수익을 압도하게 되면서 피 튀기는 출혈 경쟁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해결력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쉽게 못하는 틈새 상품, 자체 상품을 제작하고 브랜드화시키고 쿠팡 외부 유입 트래픽, 인스타그램, 블로그, 스레드 등을 활용해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혹은 과열된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쇼피파이 판매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쇼피파이란 아마존과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존 사업이 아닌 지금부터 다른 사업을 할 겁니다. 먼저 타겟 소비자와 욕망 발굴은 기본이니 카페이나 다른 영상을 보고 먼저 정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무자본 창업은 예외 없이 중개입니다. 그리고 중개는 항상 돈이 됩니다. 흔히 유튜브에서 부업으로 알려주는 블로그나 쇼츠는 광고주와 잠재 소비자를 중개해주는 것이고 도매처 혹은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야 하는 결론은 소비자나 공급자 중 한쪽만 내가 모으는 능력이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으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공급자가 되면 된다는 것인데 직접 공급자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어느 한쪽이 많이 모이면 다른 한쪽이 많이 모이는데 쉽게 배달의 민족의 업체가 입점을 할수록 소비자도 플랫폼에 모이게 되고 소비자가 플랫폼에 모임에 따라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고 이게 플랫폼 사업의 본질입니다만 우리는 딱 한 명의 공급자만 구할 겁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광고를 돌리면 끝입니다. 가령 내가 타겟 소비자를 지역학원 원장님으로 잡고 그들의 욕구를 사지역사회 내 영향력 있는 교육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 잡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터뷰형 브랜딩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지역 언론 노출, 출판 대행으로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공급자는 지역 기반 인터넷 뉴스, 언론사, 출판사입니다. 그럼 숨고 위시케 크몽 등 지역 영상 프리랜서 플랫폼에 제안서를 일괄 돌리고 로컬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 작성 및 광고 협찬 제안서를 돌린 뒤 한 명이라도 걸리게 되면 인터뷰 영상 촬영과 언론 노출 자료를 통해 웹사이트를 만들고 광고를 돌리거나 영업을 통해 조금씩 소비자를 모으면 됩니다. 말만 들으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위에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누구는 쉽게 성공하고 누구는 묻히게 될 텐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 후 그 원인은 아이템 자체라거나 서비스 자체나 비즈니스 모델 등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짚은 겁니다. 구조는 틀리지 않았지만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령 웹사이트만 하더라도 단순히 예쁜 디자인의 사이트와 매출 전환을 일으키는 웹사이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강력한 한 문장, 슬로건과 CTA 버튼, 후기를 이용한 사회적 증거 제시, 제한된 할인 혜택, 각 섹션마다 CTA 버튼 배치, 자주 묻는 질문 FNQ 등은 행동경제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사이트를 들어가면 바로 랜딩 페이지와 CTA 문구와 버튼이 나오는데 이런 설계는 그냥 그럴만해서 한 게 아니라 행동경제학 기반으로 고도로 설계된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로 전환율이 1%, 2% 차이가 나는데 이 1%, 2%를 하나씩 전부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공급자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먼저 모은다는 전략으로 유튜브를 통해 학원 원장을 대상으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100도 나오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제안서를 보낼 때도 개업 원장에게 백날 이메일을 돌려봤자 응답이 안 올 겁니다. 타겟 소비자마다 먹히는 광고 채널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시작 자체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선 타겟 소비자를 알아야 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존 상식과는 다르겠지만 1차적 욕구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2차 욕구를 타겟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지역학원 원장의 1차 욕구는 뭘까요? 시즌에 맞춰 신규 학생 유입입니다. 1차적 욕구를 타겟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높은 확률로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이보다는 2차적 욕구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 영향력을 갖고 싶다, 나를 알리고 싶다, 교육 철학을 말하고 싶다라는 정체성과 심리 기반 욕망을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성공은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누구나 일주일이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계마다의 깊이감은 공부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너무 무모한데 당장 마케팅 분야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프론트 개발자 수준은 되어야 SEO 작업이나 페이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보다는 사업가의 본질인 공감 능력, 제안 능력, 조율 능력, 결단 능력, 더 나아가 판을 짜는 능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고 전문가는 외주로 돌리거나 고유물에서 소통이 가능하고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만 차근히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티핑 포인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사업 주제를 정하고 차별화를 진행하고 한 달에 사업체를 시작해봅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